보조금 환수입니다. 보조금 환수 무슨 얘기인지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여당권 주자 박찬대 내란범 정당 보조금 환수 국힘 겨냥 특별법 발의입니다. 네. 어제 민주당 박찬대 의원 내란범 정당은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은 보조금 이거 다 환수해야 됩니다. 라면서 관련한 특별법 내란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그러나 윤석열의 12.3 내란은 처벌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 대해 국민의 혈세로 내란을 옹호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내란 공식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필요한 경우 환수 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좀 강력하게 넣어뒀습니다. 12월 3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50 청문회와 같은 이 12.3 내란과 관련된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에게 진실을 규명하는 그런 장을 마련하고. 네. 지금 이름하여 내란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번 12.3 계엄 관련해서 이 내란 관련한 이런 사안을 다 총괄해서 좀 다루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나온 얘기 중에 최수영 위원님. 보조금을 환수하겠다. 나라에서 정당 보조금 준 거 다시 뺏어가겠다라는 얘기예요. 네. 국민의힘 떨고 있습니까? 아니 이거는 정말 독소 조항 중에 독소 조항이죠. 아니 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이 법이 사실 성안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통과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국고 보조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에 한해서 그다음에 거기에 의석수에 배분해서 국민 세금으로 정당에 지급하는 정당한 돈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 내란 탈당한 출당시킨 그 당적이 아닌 전 대통령이 형이 확정됐다고 이거를 연동시킵니까? 이게 연좌제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 재판 외에도 특검이 있고 근데 지금 이거는 그 위에 또 옥상 옥의 법률을 또 하나 만들자는 거잖아요. 네. 저는 이 법안을 보면서 과거 해방정국의 반민특위 구성이 생각나는 겁니다. 반민족자 부역행위자를 처벌한다는 미명 아래 그때 많은 법들에 또 위에 있는 법을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게 오히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한 채 분란만 가중시키지 끝나버렸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 이거는 지금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대표가 되자고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근데 새 대표가 돼서 첫 일성이 야당을 말살하자입니까? 그것도 아주 탈탈 털어서 돈 준 것까지 다 뺏어가가지고 폭망시키겠다는 얘기잖아요. 협치도 아니고 이거는 정치도 아닌 거죠. 제가 보기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일종의 자기 어떤 그 캠페인 전략 같은데 저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가고 있는 게 민생의 정치여야지 분열과 파괴의 정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는 조금 나가도 조금 금도를 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가도 너무 나간 법안이다. 그리고 독소 조항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실제 이제 성안이 될지도 모르겠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특별법에 같이 이 서명을 한 민주당 의원들이 115명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 이걸 지금 추진을 한다고 봐도 어떻게 보면 무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조금을 환수한다는데 보조금이 대체 얼마나 주는데 이걸 환수한다는 거야라는 생각 들죠.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분기별로 이 정당 보조금을 나라에서 주고 있어요. 그런데 2024년 1년을 통틀어서 봤을 때 민주당은 217억 6,400만 원을 받았고요. 국민의힘은 203억을 받았 의석수 비례해서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217, 국민의힘은 203억. 그런데 지금 환수 얘기, 소급 적용 얘기가 나오는 건 올해 벌써 1분기에 지급이 됐었던 바로 요 금액입니다. 올해 1분기에 민주당은 58억 9,400만 원, 국민의힘은 54억 8,500여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됐는데 이것도 다시 특별법을 통해서 환수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윤경호 의원님. 이게 지금 정당 보조금이 수백억이고요. 그냥 이 1분기만 따져도 몇십억인데 이거 환수하고 그럼 정당 유지가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또 더 많이 지급되죠. 그쵸. 예. 그리고 또 정책 개발비로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그만큼 이제 정당이 정책 위주로 운영이 돼야 된다. 이거에 대한 세금 지원 이거 차원이죠. 모르겠습니다. 내란 특별법이라고 돼 있는 여러 조항 중에 예를 들어서 내란죄나 외환죄로 유죄를 받은 경우는 사면 복권 제외시키자. 이런 거는 아마 국민 공감을
끌어올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의 12.12 군사 쿠데타로부터 시작된 5.17 그리고 5.18 광주에서의 희생, 뭐 표현을 바꾸자면 어마어마한 민간인에 대한 사륙, 뭐 이런 정말 떠오르고 싶지 않은 아픈 역사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나중에 단죄를 했던 게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12.12에 대한 단죄 그리고 5.17에 대한 단죄였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 12.3 내란에 대해서도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유죄 확정자는 사면복권 제외라든지 기타 한 조항들은 공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당 보조금 그것도 내란범을 배출이라는 그 막연한 표현일 수 있는데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위헌이나 또는 소급 적용 이런 거는 상당히 위험해 보여요. 그런 점에서 굳이 이런 조항까지 넣어서라고 추진하는 거 그거는 오히려 소탐 대실이 아닐까. 왜냐하면 지금의 양당 구조 하에서는 어느 정당을 겨냥했는가는 너무나 뻔하잖아요. 상대 존재 가치를 완전히 그냥 말살해버리고 정치를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죠. 딱 한 가지만 지적하자면 내란 특별법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우리에게는 없는 반역죄. 네. 미국은 이 내란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더라고요. 반역죄. 네. 영어로 얘기하면 트리즌입니다. 이 반역죄라는 거는 어느 당이 집권을 하느냐에 상관없이 국가의 존속을 위해서 오히려 더 강조되는 개념이란 말이죠. 우리도 만약에 이게 내란죄가 아니고 반역죄라는 명칭으로 쓰였다면 국민의힘이 이렇게 크게 반발할 수 있었을까. 또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에 가가지고 45명이 결사옹위를 하는 그 모습 지금까지도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저는 내란죄가 아니고 반역죄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공감을 얻을 수 있지만 정당 보조금까지 이렇게 소급 적용하자 이거는 좀 무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살살 좀 다른 얘기들도 좀 같이 나왔죠. 이게 딱 보조금 내용만 특별법에 들어있는 게 아니다. 사면 복권 얘기 등등이 다 들어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내란 특별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같이 좀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같이 볼까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이 첫 번째 줄이죠. 내란 외환 범죄 확정 시 소속 정당에 국고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또 반환도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관련해서 전담 재판부를 설치를 해서 그 재판부에서 내란 사건을 재판을 하고 아까 말씀 중에 나온 게 바로 이겁니다. 유죄가 확정이 되면 사면, 감형, 복권 여기서 모두 제외한다. 그리고 자수, 자백, 제보하는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은 다 형사처벌을 좀 감면해주고 그리고 관련해서 이걸 민주항쟁으로 교과서에서도 좀 반영을 하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알박기 인사에 대한 무효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 모든 걸 다 합해서 다 들어간 게 바로 내란 특별법입니다. 네. 내란 특별법의 요 다른 내용들 최수영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보기에 지금 그 윤 의원님 말씀하신 내란 외환 혐의로 유죄 확정되자 사면, 감형, 복권 이건 큰 틀에서 우리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돼요. 그러니까 저는 단순 가담장도 있잖아요. 단순 가담자도 유죄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선별 처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요 종사자만 뭐 어느 정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거는 사면 복권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 개전의 정이 있거나 반성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사회 복귀의 기회를 주는 게 맞죠. 그게 우리 평등의 원칙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란 자수 자백 제보하는 군인 경찰 공무원 형사처벌 감면하겠다. 당근책을 제시함으로써 분열을 유도하는 거잖아요. 진실이 아닌 것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더 저기에 따라서 포상금이라고 또 뭐 이렇게 형사처벌에 감면되니까 누구를 또 엮어서 들어갈 수도 있는 뭐 그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윤 정부의 알박기 인사 등에 대한 무효 조치는 지금 공공기관장도 자신이 좀 먹고 싶은데 먹을 명분이 없으니까 이걸 기화로서 내란 세력 척결이라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 지금 남은 공공기관장들을 다 먹겠다. 그 욕심을 드러내는 일단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다음 제가 아까 두 번째 있는 특별재판부는 제가 아까 연상됐던 게 반민특위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다 법안이 있어요. 형사처벌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고 네. 내란 특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특검도 안 믿고 특별재판부가 오면은 없던 진실이 나타납니까? 아니면 민주당에 맞는 결과가 더 도출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과도한 입법은 이재명 정부가 지금 초기에 분위기 좋지 않습니까? 대통령 협치 얘기하고 민생 챙기고 그다음에 인사 조금 탕평하는 것 같고 하다 보니까 분위기 좋은데 결국에는 노리던 게 이거였어.
만일 이 법이 정기국회 때 통과된다. 지금 7월 국회니까요. 네. 만일 9월쯤에 상원돼서 통과된다. 저는 역풍보다도 어마어마하게 불 겁니다. 그럼 이재명 정부의 6개월 골든타임은 입법부, 즉 민주당이 다 소진하는 겁니다. 그 역풍의 어마어마한 감당. 아마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하는 이재명 대통령 좀 로우키 전략, 좀 낮게 가는 전략을 한 것 같은데 네. 이런 식으로 마치 등 뒤를 저격하는 듯한 이런 법안들, 악법들 나오면은요. 저는 이거는 그리고 이 법에 나오면 또 특검은 뭐가 됩니까? 특검 다 하고 난 다음에 또 특별재판부 또 설치합니까? 이거는 특검 무용론이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하자면 형용 모순적인 법안 전 처리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은 등 뒤를 저격하는 듯한 이런 법안은 있으면 안 된다. 이거 만약에 하면 오히려 민주당 역풍 불 거다. 이재명 대통령한테 역풍 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또 정치보복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사실 앞서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권력을 남용한 정치 보복의 해악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저 이재명이야말로 낡은 이념의 시대, 무도한 분열의 정치를 끝낼 적임자라고 자부합니다. 대한민국 체제와 국민 생명을 위협한 내란 세력의 죄는 단호하게 벌하되 특정인을 겨냥해 관역으로 삼는 정치 보복은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네. 윤경호 의원님.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치 보복 없다 그랬는데 뭐 정당 보조금 다 뭐 다시 환수해 간다 그러고 이거 보복 아니야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정치 보복의 한계가 사실 애매하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의 양당 체제, 거대 정당 둘이 전국 단위의 선거는 거의 다른 정당의 존재를 전혀 찾아보기 어렵게 만드는 선거구제에서는 이런 특정한 법안은 상대당을 그냥 죽이겠다 이렇게 비춰지는 게 불가피하기 때문에 네. 정치보복이라는 얘기 나오죠. 그러나 국민의 일반 감정을 놓고 보면 지난 12.3 내란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양상들, 더군다나 오늘 저녁으로 예상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그래서 만약에 구속영장이 다시 재발부가 돼서 구치소로 가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네. 이제 좀 정상으로 가는 거야. 그러나 그렇지 않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행태들처럼 그냥 보란 듯이 반바지 입고 동네를 활보하고 다니고 본인의 지시를 받고 집행을 했던 밑에 있는 군인들은 감옥에 있고 이건 국민 감정에 맞지 않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공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깨끗하게 단죄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지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정치보복이라는 얘기는 쏙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걸 정리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 사회가 다시 뛰어넘어갈 수 있느냐. 모르겠습니다. 제가 굳이 반박은 아니지만 우리 최수영 의원께서 반민특위라는 언급을 하셨으니까 과거 일제 잔재가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정의라는 게 제대로 설 기회를 갖지 못했다. 이런 역사의 교훈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난 12.3 내란, 12.3 계엄령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리할 건 확실히 정리를 해야 그래야 정치보복이라는 얘기가 오히려 더 역설적으로 안 나올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오히려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나중에 보복이니 많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정치보복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던 적이 있죠. 같이 볼까요? 여러 차례 비슷한 얘기를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재명이 집권하면 정당 해산 청구가 될 것으로 보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당은 소멸할 수도 있다. 여의도 양당 체제의 한 축인 사이비 보수 정당은 청산돼야 한다. 이재명 정권 특검 끝나면 정당 해산 절차 들어갈 것이다. 라고 홍준표 전 시장이 당시 굉장히 여러 차례 말을 했었었는데 지금의 이 선거 보조금을 다시 환수를 하고 지금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또 내란 특검으로 조사를 받을 거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10여 명 정도. 그럼 그 10여 명이 다 만약에 유죄가 나오고 한다 그러면 실제로 그럼 홍준표 전 시장의 얘기가 또 맞아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 하더라고요. 윤경호 의원님.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정당 해산 청구가 될 것이다라는 민주당의 궁극적인 생각은 정당 해산, 국민의힘이란 정당의 해산
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당 해산 청구라는 건 헌법재판소의 그렇죠. 이건 청구가 직접 들어가는 건 절차적으로. 판결이 또 수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나 아까 내란 특별법처럼 이제 만들어진 법을 가지고 소급해서 12월 3일로 적용한다. 논란의 여지가 있듯이. 그러나 지금 우리의 법 체계에서도 현행 정치자금법상으로도 또 공직선거법상으로도 문제가 됐을 경우에 그 정당의 존재가 흔들릴 만한 충분한 관련 조항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당선 자체가 무효화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네. 물론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적용이 됐고 또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적용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선거 토론회 때 했던 얘기를 사실이다 아니다 거짓말을 했다 아니다 이런 거 가지고 만약에 유죄가 났을 경우 그거 하나만으로도 당선 자체가 무효화되면 그때 지급됐던 그때 건네졌던 정당에 대한 보조금 전부 다 토해내야 되는 지금 그런 규정이 이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정당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는 거 그거는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뒤늦게 특별법을 만들어서 하겠다 그런 거는 아마 저는 홍준표 전 대표가 한 저 얘기는 굉장히 역설적으로 먼저 던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역설적으로 예방주사를 놓는 차원에서 했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현실화되기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 건지 실제 이 법안이 성안이 되고 통과가 될지까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